5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수 시간 알고리즘, 다항 시간 알고리즘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최악의 경우, 워스트 케이스를 해서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다항 시간 알고리즘, 그 지수 시간 알고리즘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PMP 문제를 좀 착각할 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알아듣고 착각할 때 이제 P를 다항 시간 알고리즘에 푸는 문제다. 네, 그거는 맞아요. 근데 MP가 지수 시간 알고리즘에 푸는 문제이다.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2장에서 이제 사실 이제 배울 건데, 지금 하고 있는 1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게 체계적이지 않게 써놨어요. 이게 최초의 이제 책이기도 하고, 이 주제에 관해서. 그래서 좀 1장에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고 막 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수학책처럼 쓰진 않고, 그냥 수필 비슷하게 이렇게 막 써놔가지고, 언뜻 지나가면 그냥 정의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지금 하다가 보면 좀 이렇게 몇 개 놓쳤는데, 자, 그 끝에 걸 이제 계속 이어서 하면은 당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문제들, 이제 P 문제들이죠. P 문제들은 보통 최고 차수가 2나 3이에요. 그러니까 n 제곱이나 n 3승 정도, 보통 알고리즘이 워스트 케이스에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앞에 큰 개수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항식의 방정식이면 이제 뭐 3n의 제곱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앞에 요 개수죠. 여기 뭐 10의 10승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다 요 앞에 상수가 거의 뭐 이 정도, 3, 5 뭐 그 정도예요. n제곱. 그리고 n 3승 뭐 그 정도. 행렬의 곱셈, 행렬을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렬의 곱셈이 이제 지금 가장 핫한 건데, 이거를 얼마나 줄이느냐. 행렬의 곱셈에 요즘 가장 나온 최근 알고리즘이 n의 2점, 기억이 안 나네. n의 2.5 뭐 그 정도? 이 정도 되죠. n제곱과 n3승 요 가운데에 있어서 요거도 이제 그렇게 빠른 게 아니에요. 이거를 좀, 근데 이제 행렬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곱셈이 더 이상 빠르게는 못할 거예요. n제곱보단 빠를 수 없어요.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요 사이에 어딘가, 네, 행렬의 곱셈이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보통 알고리즘은 요 사이다. 물론 n도 있을 수 있고 로그 n도 있어요. 네, 로그 n도 있고 n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다항시간 알고리즘은 보통 그 정도, n제곱 n 3승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이제 우리 책을 쓰면서 이제 이거는 대전제죠. 이제 알고리즘 이 이론을 전개하면서 가장 이제 대전제가 뭐냐면 인코딩 방식. 인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영어로 인코딩 하느냐, 뭐 한글로 인코딩 하느냐도 어떻게 인코딩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을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코딩을 할 것이냐, 스트럭처죠.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보통 그러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그 스트럭처를 어떤 식으로 보고선 할 것이냐가 거의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 그리고 또 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컴퓨터 모델도 그렇게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봤자 이 시간 복잡도 요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이거 무시합니다. 이거 인코딩 방식 무시, 컴퓨터 모델 앞으로 무시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구구절절 지금 이제 책에서는 써놨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항 시간 내에 풀리는지 또는 풀리지 않는지를 판단할 때 인코딩 방식은 결정적이지 않다. 컴퓨터 모델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그림 1.4, 1.5 이제 구구절절 써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2장부터는. 예.
이거는 이제 인코딩 방식이에요. 이제 뭐냐면 그래프인데, 그래프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점과 이건 선이 이제 두 개 있죠. 선이 이제 V1과 V2, V2와 V3로 이어지는 선 두 개, 엣지라 그러죠. 엣지가 두 개고 점이 네 개짜리 그래프를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렇게 이런 수도 있고 V1, V2, V3, V4 해가지고 점을 다 써주고 그 다음에 선도 다 써주는 거예요. 엣지 V1하고 V2 있는 선, V2하고 V3 있는 선, 요걸 다 써주면은 여기 총 길이가 36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게 세 보세요. 36개, 36개의 문자로 되어 있고, 네이버후드 리스트 방법을 쓰면은 뭐냐면 네이버후드예요. V1하, 요건 V1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 요건 V2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 요건 V3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 얘는 V4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 V4하고 연결되어 있는 점은 없죠. 이렇게 네이버후드 근방에 이웃한 점들을 리스트하는 거죠. 쓰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택하면 짧죠. 24밖에 안 돼요. 가장 짧은 거는 이거 에이전시 매트릭스로 해요. 이거 행렬이죠. 이게 바로 행렬이에요. 이게 행렬이 아닌데요. 그러는데 이거 행렬이에요. 이거 쓰면은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쓰면 이렇게 쓰죠. 0100 1010 1010 0010 0000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는 버텍스 V1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V2, V3, V4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행렬 이렇게 됩니다. V2, V3, V4. 요거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제 이제 그래프를 갖다 입력할 때 인코딩 방식은 요 행렬 방식을 씁니다. 다 행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여러분의 컴퓨터, 핸드폰 다 행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요즘 나오는 AI 뭐 다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행렬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행렬로 집어넣으면 19개밖에 안 써요. 그래서 제일 짧아요. 그래서 이거 행렬을 쓰는 거예요. 데이터 스트럭처로. 자, 그래서 이제 인코딩, 그래도 이 인코딩 이걸 쓰나, 시간 복잡도, 그러니까 타임 컴플렉시티를 계산하는 데는 계산해서 이걸로 해서 계산하나, 이걸로 해서 계산하나, 이걸로 해서 계산하나, 다 고놈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엔코딩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다루지 않을 거다. 또 뭐를 다루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앞에처럼 했을 때, 알겠죠? 앞에처럼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뭐예요? 예. 인풋을 했을 때 입력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력 길이가 이제 버텍스가 4개고 에이지를 나타내는데 10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어퍼 바운드 계산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했다. 행렬은 이렇게 되고, 알겠죠? 어퍼 바운드는 똑같죠. 이건 행렬인 경우는 똑같아요.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자세한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예, 뭐 그냥 콘스탄트 정도 차이 나고 뭐 로그 정도 차이 나고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인코딩 방식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인코딩 방식인데 이거는 구체적인 예를 들은 거고 요걸로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인코딩 방식이 이랬을 때 입력되는 길이죠. 길이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 이제 행렬일 땐 똑같고 그래서 이제 인코딩 방식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별로 이제 앞으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타임 컴플렉서티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중요한 팩터가 되질 않는다 하는 걸 갖다가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 모델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 모델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요 그림이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게 무슨 그림인 거냐면 여기 이제 기계 B에서 시간 복잡도가 TN인 알고리즘이에요. 요 B가 이제 변하죠. B가 요거일 때. 머신 A도 마찬가지로 요거일 때.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실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B에서 TN 정도 걸리는 알고리즘 그걸 갖다가 이제 A에서 돌리는 거예요. A에서 돌리는데 똑같이 E에서 돌려요, 이거는. 그럼 여기도 TN 걸리고, 그냥 같으니까 요것도 TN이겠다. 같은 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안 쓴 거예요. 알겠죠? 같은 거는. 근데 이제 B에서 TN 걸리는 걸 갖다가 A 머신이 만약에 K 튜링 머신이에요.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안 하고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할 되지만 나중에 이제 다 나오긴 하는데 뒷장에서
이건 테이프가 하나짜리 튜닝 머신이라는 뜻이고 1TM 이거는 다진 튜닝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여러 개짜리예요. 그럼 확실히 얘가 더 빠르겠죠. 그리고 랜덤 접근 기계 램이라고 하는데 랜덤 액세스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램이 사실은 요거 튜닝 머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랜덤하게 액세스가 가는 거예요. 읽고 쓰기가 가능한 그런 기계예요. 알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램은 요거죠. 일단 A가 그 테이프가 K개짜리예요. K개짜리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서 단일 테이프로 돌렸을 때 TN 정도 걸리는 애를 K개의 튜닝 머신에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OTN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OTN 걸린다는 얘기는 비고 오브 TN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돌리나 똑같다는 얘기고, 만약에 랜덤 액세스 머신에서 돌리면 TN의 로그 TN 정도로 걸린다는 얘기니까 짧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타임 컴플렉시티 계산할 때 기껏해야 이거는 여기서는 랜덤에서 TN 걸리는 게 원 튜닝 머신으로 하면 3제곱 정도 된다 이거. 3제곱 정도. 그러니까 원래보다 3제곱이니까 되게 느려지는 거죠. 3제곱 되는. 그렇지만 다 오더가 어떻게 돼? 2나 3이에요. 그러니까 n이었으면 n제곱이나 n3승.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계 컴퓨터가 빨라봤자 알고리즘 같은 알고리즘을 쓸 경우에는 컴퓨터가 빨라봤자 n이었던 게 n제곱이나 n3승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뭐야? 다 폴리노미얼이라는 얘기예요. 당 시간 걸린다는 얘기죠. 당 시간. 그러니까 당 시간 걸리는 문제가 갑자기 당 시간이 안 걸리고 막 지수 시간이 걸리고 막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당 시간이면 다 그냥 기계 바뀌어봤자 어차피 다 당 시간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는. 그래서 이제 기계도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쓸 거다. 당 시간 알고리즘으로 한번 되면 그냥 워스트 케이스도 그냥 무조건 다항 시간이다. 뭐 제곱, 3제곱 돼봤자 그냥 다 다항 시간이다 이거예요. 다항 시간이었던 게 갑자기 기계가 바뀐다 그래서 지수 시간을 갖거나 지수 시간 같던 게 갑자기 기계가 바뀌어서 다항 시간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그 문제가 이게 1979년도 책이거든요. 1979년도에는 퀀텀 컴퓨터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퀀텀 컴퓨터가 아예 제외 대상이었어요. 생각에서 우리가 사고하는 이론적으로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머신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머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컴퓨터 모델이.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퀀텀 컴퓨터가 들어가면 이제 달라져요. 그렇죠? 퀀텀 컴퓨터는 기존의 머신에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서 지수 시간 걸리는 것도 퀀텀 컴퓨터 가면 당 시간이 걸려요. 이 컴퓨터 모델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 거는 퀀텀 컴퓨터는 예외다. 알겠죠? 그거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갖다 좀 기억을 하세요. 요즘에는 워낙 퀀텀 컴퓨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작은 큐빅짜리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도 연세대학교에도 있고, 뭐, 외국에는 뭐, 구글에서도 있고, IBM,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있죠. 아이온큐, 리거티 컴퓨팅도 있고, 뭐, 하여튼 몇 개 회사가 퀀텀 컴퓨터를 진짜 만들어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말로 했던 거,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요거. B가 뭐일 때, 행으로 봤을 때, 알겠죠? 행의 KTF이고, 이제 이게 B가 쓰는 거고, 이게 이제 A가 쓰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모델하고도 인디펜던트하다, 독립적이다, 되겠습니다. 자, 1.4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4절하고 1.5절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이제 조금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제 문제가 난해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제 정의도 난해한 문제. 난해한 문제가 뭐냐? 이것도 정의가 사실 좀 엄밀하지는 못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죠. 영어로 intractable problem인데, 난해한 문제들의 존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그런데 이제 난해성, 이제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유발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뭐가 있냐면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알겠죠?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해답을 찾는데 지수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인터랙터블 문제는 뭐냐? 첫째,
지수시간 알고리즘을 갖는 거를 갖다 난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항시간 알고리즘을 갖는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건 P야, P. 우리가 이제 이미 P예요. 알겠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난해한 문제는 지수시간 알고리즘 갖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P, MP 그러니까 이 지수시간 알고리즘에 갖는 걸 얘를 갖다가 MP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도. 근데 이게 아니에요. MP 아니에요. MP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Intractable Problem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Intractable Problem. MP가 아니에요. MP의 정의는 정확하게 2장 가서 다룰 거예요. 2장.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문제, 해답 자체가 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걸 잘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는데 뭐냐 하면 n개의 물체가 있다고 쳐봐요. 서로 다른 물체가 있는데 이걸 갖다 일렬로 배열하는 건 몇 가지죠? n 팩토리얼이에요. n 팩토리얼은 당연히 뭐예요? 2의 n승보다 커요. 그쵸? n이 2분 더 클 거예요? n이 2면 이거 4죠. 2의 제곱이니까. 근데 2 팩토리얼은 2네. 2가 아니라 3단은 어떻게 돼? 8이죠. 8. 3 팩토리얼은 2, 3은 6. 6이 밖에 안 되네. 4부터인가? 4부터 되겠다. 4. 그렇죠? 2, 3은 6, 4. 4면 2의 4승이면 어떻게 돼? 2의 4승이면 16이죠. 2의 4승이 16인데 여기다 4 팩토리얼이면 24죠. 맞죠? 2 곱하기 3 곱하기 6, 24니까. n이 4부터 2가 커져요. n이 4부터. 그러니까 n이 작은 수부터 일단 커지니까 n 팩토리얼.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n개의 물건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을 다 아웃풋해라. 그럼 몇 개예요? n이 만약에 100개면 100 팩토리얼 개를 아웃풋 시켜야 돼요. 그럼 이거 아웃풋 시키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지수함수보다 커요. n이 100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답 자체가 너무 방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 이제 잘 안 짜겠지. 그래서 문제가 인트랙터블 하다는 건 요 두 가지 경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지수함수의 그 알고리즘을 갖는 거죠. 지수함수 타임 컴플렉스가 지수함수를 갖는 지수함수가 되는 문제.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해답 자체가 너무 방대해. 그걸 n 팩토리얼에게 다 찍어내려면 2의 n승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intractable problem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난해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상하로 삼는 건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앞절에서 배웠죠. 문제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럼 그 프로그램 중에서 P가 있어. P는 뭐야? 다항함수, 다항시간 알고리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쉬운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컴퓨터는 이거 다 풀 수 있어.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얘가 아니야. 나머지예요. 나머지가 뭐야? 나머지가 바로 인터랙터블 프로그램입니다. MP가 아니에요. MP가 아니야. MP가 아니라 인터랙터블 프로그램이 되는 거야. 알겠죠? P는 우리는 해결했어. 요 인터랙터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안에 당연히 MP가 들어가 있겠지. MP가. 그렇죠? MP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일단 요 P 말고 나머지를 인터랙터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터랙터블 프로그램 뭐로 되어 있다? 지수함수, 알고리즘, 시간이 필요한 경우하고 그리고 해답 자체가 너무 방대한 거. 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못 끝내겠네. 일장 끝내려고 했는데. 자, 그 두 번째 경우, 아까 선생님, 예를 들었잖아요. 해답 자체가 너무 방대한 거. 이거를 갖다 이제 n 팩토리얼도 있지만, 요거 이제, 이 웹하는 문제도 그래요. 이것도 도시가 n개이면, 그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n 팩토리얼이거든. n 팩토리얼은 2의 n승보다 커요. 아까 봤듯이 n이 4부터 커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건 했기 때문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나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건 첫 번째 유형만을 고려해서 해답의 길이가 입력 길이가 입력 길이의 다항식 함수로 제한되는 문제만 다루기로 하겠다. 알겠죠? 아웃풋이 이 지수 함수 나오는 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형만 다루는 걸로 하겠다. 그게 어려운 거는 그거니까. 그렇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프린트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n 팩토리얼하게 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본질적인 어려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요거를 다룰 거였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가끔씩 생각을 해줘요. 혹시 여기서 나온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인터랙터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결정 불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결정 불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2장 가면 나올 건데 앨런 튜링이 이 말을 했어요. 결정 불가능한 문제는 뭐냐면 아예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까 문제가 있고 P 문제가 있고 여기 인터랙터블인데 여기에 요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갖다 undecidability라 그러는데 이 앨런 튜링이 처음에 이제 이걸 증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께 안 해도 이 문제 못 푼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예 풀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undecidability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정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결정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yes인지 no인지 결정이 불가능하다. 그 말은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아예 제외시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도 P 문제하고 똑같이 우리의 관심에서는 제외야. 못 푸는데 뭘 생각을 해, 이건. 못 풀어요. 못 푸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은 이 문제는 못 푼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게 앨런 튜링이 처음에 이제 알아낸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앨런 튜링도 이 문제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괴델도 이 문제를 얘기를 했죠.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의 관심사에서 예외. P도 예외, 얘도 예외. P는 주로 많이 다루니까 뭐 우리 이 PMP 문제에서 예외라는 얘기고 하여튼 이 undecidability 요 문제도 예외. 너무 어렵기 때문에 풀 수 없다. 자, 이 가장 유명한 문제가 이제 홀팅 프로브럼이죠. 홀팅 프로브럼이 이제 튜링이 만들어낸 문제인데, 어떤 알고리즘이 멈추는지 멈추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돌려봐야 한다. 그게 이제 홀팅 프로브럼인데,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근데 이제 1장에서 그냥 언급만 이렇게 하고 나오고 끝입니다. 1936년도에 어떤 알고리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밝혀냈어요. 튜링 프로그램, 튜링에서 이제 홀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홀팅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갖다가 언급을 안 했죠. 얼굴 안 했어요. 하면 어려워지니까, 지금 1장이고 하니까 안 했어요. 일단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 결정 불가능한 문제들은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당시간 알고리즘, 물론 그 지수 시간도 안 돼, 이거. 못 푼다니까, 아예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의미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죠? undecidability. 그래도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undecidability 프로그램 나오면 그게 무슨 문제인가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는 뭐예요? 결정 가능한 문제들이겠죠. 결정 가능한 문제들 중에서 인터랙터블 문제 사례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이 컴플렉시티 시어리를 하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1970년에 마이어하고 메이어 또는 마이어, 스톡마이어, 이것도 또 마이어예요. 스톡마이어, 피셔, 라빈, 다 이제 알고리즘 컴퓨터 과학 쪽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다 원래 수학 전공이에요. 수학 전공.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정 가능한 문제들도 다룰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결정 가능한 문제. 결정한 가능한 문제 중에서도 나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다룰 수 없다는 거야. 자연스러운 결정 가능한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P 아닌 문제, 인터랙터블 프로그램이 undecidable 프로그램만 우리가 못 다루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요. 이쪽 문제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복잡하다나, 원래. 그쵸? 복잡할 것 같죠? 예. 그래,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설령 무제한 병렬 계산이 가능한 비결정론적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도록 당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걸 갖다가 non-deterministic intractable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요걸로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그냥 튀어나왔죠.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Non-deterministic computer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있어요. 2장 가서 배우는데, 이 비결정론적 컴퓨터 모델을 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바로 NP예요. 알겠죠? NP의 정의가
이 비결정론적 컴퓨터 모델로 풀리는 게 NP예요. 풀리는 게 NP인데,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풀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만 있으면. 근데 이걸로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야. 당시간 안에. 비결정론적 컴퓨터 모델로 당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NP고, 이걸로도 못 푸는 문제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갖다 non-deterministic interactable이야. 그러니까 interactable 안에 undecidability problem도 있고, 요 그걸 갖다 이제 non-deterministic interactable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 두 가지 종류들은 아예 인간이 못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문제들은 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undecidability problem이냐 또는 non-deterministic interactable이냐 그건 모르잖아. 그쵸? 이제 배워야 되겠지. 여기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예 시도도 해보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뭐냐? 바깥에 있는 문제들이라 이거지. 바깥에 있는 문제들. 그거만 정리하고 오늘 시간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 문제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P야. 그럼 여기가 인터랙터블이야. 난해한 문제들이라 이거지. 안 풀리는 문제. 근데 요 중에 하나 쭉 찾아가고 있는 게 undecidability problem, 홀팅 프로블럼 같은. 얘 풀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리고 또 있어. non-deterministic interactable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non-deterministic 컴퓨터 모델로 당시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걸 non-deterministic interactable이에요. 얘 interactable 안에 포함되는 거지. 얘도 interactable 안에 포함되고. 그리고 뭐가 있겠어? NP가 있는 거야. non-deterministic problem으로 이거는 당시간에 풀려요. 그걸 NP라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interactable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얘하고 얘는 풀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얘도 풀리는데 얘는 non-deterministic 컴퓨터 모델로 풀리는데 당시간 안에 풀어야 돼. 아, 이것도 당시간이죠. 이것도 당시간이에요. 알겠죠? 근데 문제 이게 달라. 기계가 얘는 non-deterministic이고 사실 얘는 뭐라고 하냐면 deterministic이라 그래요. 얘는 deterministic 컴퓨터로 P 시간 안에 당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 그걸 P라 그러고, NP는 2장에도 배우겠지만 non-deterministic 컴퓨터 모델로 이것도 당 시간 안에 푸는 문제예요. 인터랙터블 난해한 문제 중에서 요걸 NP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1장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NP 컴플리트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내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